네, 마켓앤센 증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증시가 1880선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상승폭을 좀처럼 늘리지 못하고 있는 듯한 그런 모습인데요. 코스피 시장, 코스닥 시장 비슷한 흐름이 현재 나오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코스닥 쪽이 최근 추세에 발맞춰서 상승폭을 더 가져가는 그런 모습입니다. 오늘 외국인들이 좀 많이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요. 그렇다고 해서 예전만큼 큰 매수를 보이고 있느냐? 그건 또 아닙니다. 화면을 통해서 현재 상황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현재 외국인들이 거래소에서는 시장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개인이 더 많이 사고 있네요. 하지만 기관 쪽에서는 매물이 나오고 있고요. 지금 프로그램을 좀 살펴보니까 차익거래, 비차익거래 모두 매도가 나오면서 순매도로 현재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었던 코스닥 상승폭도 0.5% 유지하고 있고요. 장중에 520선을 노리기도 했습니다. 현재는 기관이 시장 주도하고 있습니다. 3,728 현재 매수를 하고 있고요. 일단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는 0.3% 내리면서 1,114원 90전에 장이 진행되고 있습니다. 4원 40전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업종별 흐름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현재는 지금 대형주들이 상대적으로 좋은 흐름 유지하고 있고요. 소형주들이 더 상승폭이 더 좋네요. 0.5% 지수로 상승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업종 내에서는 현재 운송장비 업종 어제 좀 많이 하락했었죠. 현대차가 5% 넘게 급락을 하기도 했었는데 오늘 좀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습니다. 흐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송장비 업종에서는 현대차가 장중에 1% 넘게 상승하는 모습이 나왔고요. 대우조선해양이 2%대, STX조선해양이 1.9%, 현대중공업 1.9% 상승하고 있고요. 제가 말씀드렸던 현대차 1.3% 현재 상승하면서 장이 진행 중에 있습니다. 그 밖에 현대미포조선, 삼성중공업, 그리고 기아차 1%대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섬유 의복 업종이 0.6% 오르면서 그 뒤를 뒷받침하고 있고요. 서비스 업종이 0.4% 오르고 있습니다. 보험 업종이 그래도 견조한 흐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동부화재가 1.7%, 동양생명 0.8%, 현대해상이 0.6%, 그리고 대한생명과 메리츠화재가 각각 0.5%대의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코스닥 지수가 좀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고요. 거래대금이 점차 늘어날 기미를 보이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증권업종 역시 좋은 흐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0.4% 오르고 있고요. KTB투자증권이 3%대의 현재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고요. 부국증권이 2.2%, 현대증권이 1%에 가까운 상승세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상대적으로 주가가 좀 부진한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운수창고업종이 0.3% 내리고 있고요. 음식료품이 0.3% 하락하고 있습니다. 통신업종의 부진도 눈에 띕니다. KT와 SK텔레콤이 현재 약보합권에 머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비금속 업종도 조정을 좀 받고 있고요. 이 밖에도 철강금속 업종도 한번 더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좀 주가가 엇갈리고 있습니다. 지금 우선주들 같은 경우는 좀 급락세가 연출이 되고 있습니다. 그만큼 거래가 좀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라는 뜻으로 해석을 하면 될 것 같고요. 고려아연이 2.4% 내리고 있고요. 세아베스텔이 1.8%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동국제강 역시 1.4% 정도 내리고 있는데 이 반대로 동양강철이 1.4% 오르면서 최근의 추세 다시 한번 가져가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기계업종의 상승세 좀 나오고 있습니다. 전체로 놓고 봤을 때는 좀 하락하고 있는데 그래도 오르고 있는 종목들이 더 많은 그런 양상입니다. 대경기계, 한국주강, 대동공업 모두 4에서 5%대의 상승세를 현재 보여주고 있고요. 신성FA가 2.3% 현재 하락하고 있습니다. 두산인프라코가 좀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요. 0.5% 하락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업종별 흐름까지 저희가 샅샅이 살펴봤습니다. 네, 수급과 함께 더 구체적인 소식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네이버 카페 고수의 매개 황성호 시사과 함께합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현재 0.03% 또 거래소 쪽으로는 상승폭을 줄여 나가는 모습입니다. 상승 동력이 좀 없는 것 같다라는 생각이 드는데 현재 상황 어떻습니까? 지금 상승 동력이 약간 부재하지 않냐라고 이제 네. 보시는 분들도 있고 저 개인적인 입장에서는 이제 좀 박스권 돌파를 해서 한 단계 더 레벨업 주가가 되지 않느냐는 생각을 좀 하고 좀 긍정적으로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지금 약달러 현상에서 봤을 때 에너지 가격이 움직이는 것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미국 증시의 기술적인 모습을 본다면은 해외 증시 차트를 잠깐 보고 말씀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해외 증시 차트에서 지금 보면 지금 미국 증시가 지금 전 고점 부근에 지금 돌파하는 상황에서 돌파를 시도를 하고 이제 가격선을 이제 돌파를 해줬는데 돌파했음에도 거래량이 많이 터지지 않았다는 점에서 향후에 한 단계 더 레벨업을 좀 준비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듭니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우리나라 증시가 지금 어제도 선물 때문에 약간 조정을 받고 지금도 약간 상승폭이 둔화됐긴 하지만은 주식 비중을 그대로 유지하시는 편이 좋다고 생각을 하고요.
수도주에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관련주나 자동차 부품주, 그리고 현재 그 달러와 약세에 따른 에너지 강세가 에너지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인 에너지인 원 가격이 지금 상승하고 있기 때문에 에너지 관련주로 압축해서 보시면 좋은 수익률을 거둘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뭐 지금 수급도 좀 살펴보니까 외국인들이 좀 매수를 해주고 있는데 매수력이 예전과 좀 믿지 못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개인이 주도하는 장으로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일단 수급별로 집중을 했던 종목군 위주로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어제 현황 한번 살펴보도록 할까요? 네, 어제 그 코스피와 코스닥의 매매 현황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코스피와 외국인과 기업에서 상위 종목 살펴보면요. 외국인은 1위가 LG화학, 2위가 삼성전자, 3위가 KB금융, 4위가 현대미포조선, 5위가 삼성중공업, 기관은 매수 1위가 LG전자, 2위가 LG, 3위가 한진중공업, 4위가 하이닉스, 5위가 글로비스 순으로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 외국인은 매수 1위가 태광, 2위가 서울반도체, 3위가 네오이즈 게임즈, 4위가 주성엔지니어링, 5위가 디텍시스템 등으로 압축이 되어 있고 기관은 1위가 SFA, 2위가 KH바텍, 3위가 덕산아이메탈, 4위가 신텍, 5위가 휴맥스 순으로 이제 그 매수 상위 종목이 압축이 되고 있습니다. 코스피와 코스닥 그 종목의 분들의 특징적인 면을 살펴본다면은 특히 그 외국인과 기관의 차이점. 이제 근데 그 저번 주까지는 약간 좀 어떤 좀 기관은 단기 매매성인 움직임을 많이 보였고 그 외국인은 약간 중장기 스타일에서 저평가 있는 IT주에 집중하는 모습을 보이는데요. 어제 집계된 그 외국인과 기관 매수 상위 종목을 살펴보면은 지금 기관과 외국인 간의 그 LG 계열사들이 많이 눈에 띄고 있습니다. LG전자 같은 경우에는 그 스마트폰 자체 킬러 타이틀이 없다는 관계로 주가가 상당히 좀 약세를 보이고 있는데요. 하반기에 그 윈도우 7 폰이 이제 출시가 되면서 그 주가가 좀 현재 좀 주가가 레벨업 되지 않겠느냐. 저평가 상태가 아니라 기관성 리포트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지금 LG전자는 스마트폰 관련해서 그 적자 상태를 계속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과연 해외 모토로라 얘처럼 윈도우 7 폰이 나와서 시장 지배력을 강화할 수 있을 것인가라는 측면에서 상당히 좀 저는 회의적으로 보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 왜냐면 시장 선점 효과가 지금 이미 많이 스마트폰은 안드로이드용과 아이폰 유형을 완전 나눠서 치고 들어가고 있는데요. 일단 시장 선점 효과를 누리지 못했다는 점에서 윈도우 7 폰에 대한 기대는 약간 좀 이르지 않나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네. 현재 그 주가는 10만 5천 원이 단기적인 박스권 상단이고, 9만 5천 원이 단기적인 박스권 하단 부분인데, 10만 5천 원은 강하게 뚫어주는 움직임이 나오면서 거래량이 실려야 되는데, 지금 거래량이 실리 안 짓고 있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지금 이 상황에서는 LG전자를 중장기적으로 보셔서 편입하신 분들은 좀 떼가지고, 아직은, 기업의 모멘텀에 관해서는 약간 좀 모자라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단기적인 수익률을 접근하셔도 지금 차트에서는 만일에 그 박스권 하단에서 매매를 하셨다면 지금은 보셔야 하는 상황이 맞겠지만은 네.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는 지금 매수해야 될 타이밍인가라는 증권사 보고서처럼 그렇게 과연 믿음직한 실적을 보여줄 수가 있느냐 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는 지금 주가는 상당히 좀 레벨보다는 상당히 높은 상태이기 때문에 LG전자는 중장기적인 메리트가 발생하기 전까지는 일단 지수적인 매매를 대응하시되 질적인 심리적으로 강한 지금 저항선을 작용한 10만 5천 원을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뚫어질 때 단기 매매로 한번 투자해 보시는 그런 관점을 가지시는 게 좋다고 생각합니다. 네, 단기적으로 생각했을 때는 10만 5천 원 선을 목표가로 정의해두고 접근하는 게 좋겠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네, 그렇습니다. 지금 왜냐하면 아까도 방금 말씀드렸듯이 모멘텀에 아직 변화가 없습니다. 네네. 기업의 실적에 대한 기대와 실적이 최종적인 결과물이기 때문에 3분기, 4분기 돼서 이제 휴대폰 관련해서 어떤 실적이 나올 것인가라는 그걸 놓고 봤을 때는 그다지 증권사 리포트처럼 먹을 게 없는 그런 지금 아직은 뚜렷한 어떤 실적의 변화가 급격하게 진행될 만한 이슈가 없다는 점에서 볼 때는 중장기적으로 중기적으로 포지션 취한다고 해도 일반적인 주가 수익률보다는
좀 상대적으로 좀 낮은 수익률을 보여주지 않을까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이닉스를 좀 살펴보고 싶네요. 하이닉스도 어제 좀 많이 내렸는데 오늘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긴 한데 뭐 그래도 그렇게 크게 오르지는 않고 있거든요. IT 네. 업종 전반적으로 상황도 한번 훑어주시죠. 네, IT 업종이 외국인 같은 경우는 주도주를 지금 많이 쓸어 담고 있는 형편이고, 네네. IT 쪽은 4분기에는 좀 약간 좀 4분기 들어서는 내년부터는 좀 경기 효율 가시화가 된다면은, 신규 IT 제품의 수요와 발맞춰서 실적 호전도 예상되기 때문에, 네. IT 중장기적으로 가시는 분들은 외국인의 매매 포트폴리오를 따라하시는 게 더 좋다고 계속해서 지금 강조를 해드리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급격한 실적의 변화가 이루어질 것인가에 대한 것은 아직 좀 의문시되는 상황이긴 하지만은 일단 향후 지수의 주도적인 업종이 IT군을 떼놓을 수 없다고 생각을 할 때는 IT 주식에 관련돼서는 상당히 지금 중요한 관점을 계속해서 유지하시고 관찰해 나갈 시기라고 보여지는데요. 그중에서 이제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조금 경기 변동에 좀 민감한 형편이고 제품 포트폴리오 자체가 반도체에 치중되어 있기 때문에 네네. 하이닉스보다는 하이닉스를 많이 하신다면은 하이닉스보다는 삼성전자가 좀 비싸지만은 더 좋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만 네네. 하이닉스 이 자체의 움직이는 걸 놓고 말씀을 드렸을 때는 지금 의미 있는 가격대인 23,000원 부분을 지지 라인을 해서 지지 라인을 깨고 내려왔기 때문에 네. 이 부분에 만일에 가격이 온다면은 여기서 상당히 변곡점이 심하게 흔들리는 구간이 이렇게 음봉이 여기서 거래량이 실리면 이제 음봉이 나오고 있죠. 이런 가격대의 저항선의 돌파를 시도를 해서 돌파를 못하게 되면은 이렇게 저항선을 지지선이 돌파되면서 저항선으로 작용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단기 매매로 임하시는 분들이라면은 지금 IT 관련 주식이 지금 하이닉스 같은 경우에는 한 며칠 더 지켜보시는 움직임이 좋겠고 네. 단기적으로 좋은 모습을 보여준다고 생각하면 23,500원 정도는 종가상으로 지켜줘야 23,500원에서 23,000원까지는 매수 구간으로 잡고 매매에 임하시는 것이 좋아 보입니다만은 지금 약간 IT와 하이닉스에 대한 중장기적인 어떤 가격적인 메리트가 완성했기 때문에 중기 투자로 좀 오래 좀 들고 가셔야 되겠다고 생각하시는 분은 지금은 아직 매수 타이밍을 잡을 때는 아니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하이닉스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셨는데 아직은 때가 아니다 이렇게 정리를 해주셨어요. 그리고 어제도 낙폭이 좀 있었던 업종인데 반발 매수가 들어오고 있네요. 현대차, 기아차, 현대차 관련주들이 오늘 좀 외국인들이 관심을 또 보이고 있습니다. 어제 대량 매도를 했던 것과는 좀 대조적인 그런 움직임을 보여주고 있는데요. 이들 업종 흐름도 체크해 주시죠. 네, 자동차 관련주는 계속해서 지금 긍정적으로는 포지션을 가지고 가시라고 말씀을 해드리고 있는데요. 지금 달러와 약세가 경기 부양에 따른 그런 어떤 일시적인 것이 아니고 계속 지금 달러와에 대한 양적 팽창을 지금 노리고 들어온 형태이기 때문에 대표적인 원화 강세주 그리고 지금 제가 눈여겨보는 것은 경기가 회복되어 있는 어떤 지표 중에 하나인 원유 가격이 지금 의미 있는 고점에 지금 닿아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지금 그동안 경기 침체에 따라 전통적인 에너지 관련주인 엑소모빌이나 이런 주식들이 상당히 좀 지지부진한 흐름을 보이는데, 실적 장세에서 맨 마지막 장치하는 것은 SK 주식, 에너지 주식이라고 생각을 했을 때, 네. 자, 전통적인 에너지 주식 SK 에너지를 잠깐 좀 보겠습니다. SK 에너지요? 예. SK 에너지를 좀 보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SK 에너지가 지금 의미 있는 지금 라인을 지금 형성을 해주고 있습니다. 이걸 주봉 차트를 잠깐 좀 돌려보면 흐름을 좀 체크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원유가가 $80좀 넘은 상황이기 때문에 네. 경기의 바로미터인 원유가가 상승을 해준다면은 자동차 관련주 특히 원화의 강세는 계속해서 이어진다고 봤을 때는 자동차 관련주는 아직 또 중기적으로는 지금 어제 약간의 하락폭이 좀 컸지만은 중장기적으로 아직 매도 신호는 포착되지 않고 있습니다. 상당히 고점 부근에서 지루한 움직임을 횡보로 계속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그렇지만 올해 4분기까지는 그런 실적 효과가 계속해서 이어질 수 있기 때문에 에너지 가격이 만일에 경기 부양에 따른 어떤 효과로 인해서 $100까지 금크절까지 가까이 간다면은 원유 가격이 $100 갈 때까지는 관련 실적주라고 볼 수 있는
경기 민감, 경기에 연동되는 성격이 강한 자동차 관련주 같은 경우는 계속해서 네. 보유 관점으로 접근하시는 게 좋아 보입니다. 네. 오늘 특징적인 부분 또 조선주 쪽으로도 매기가 모이고 있습니다. 외국계에서 또 조선주에 대해서 좀 긍정적인 평가를 내려줬는데 상승 네네. 추세 다시 타고 있는데 이 부분은 어떻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이 시간에 계속 말씀을 해드리는 것은 계속해서 에너지 관련 상품들의 움직임을 주시해서 보자라고 말씀을 드리는데요. 그렇죠. 네. 건설주와 해외 플랜트 관련 주식인 중공업주, 거기에 따른 이제 풍력 관련주, 재생에너지 관련주들이 있습니다. 네. 거기에 그런 주식들의 모멘텀은, 해외 건설에 대한 플랜트 수주가 얼마나 돼서 진행되느냐에 따라서 실적이 갈리는 부분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현재 원유 가격이 만약에 83달러 선인 고점 부분을 돌파를 해준다면은, 네. 단기적으로는, 중공업 주식과 해외 플랜트 수주 여력에 많이 있는 삼성물산이라든지 좀 큰 대형 건설사들 같은 경우는 단기적으로 실적에 대한 호전에 대한 기대감이 작용을 할 것이기 때문에 네. 향후에 에너지 관련해서 에너지 상품의 움직임을 보면서 대형 건설사와 중공업주 그리고 대표적인 재생에너지 풍력 부품주에 관한 종목들은 계속해서 이제부터는 흐름을 좀 체크해 나가셔야 되는 지금 상황입니다. 네. 유틸리티 업종 쪽으로는 좀 부담이 있다라는 그런 전망을 어제까지도 또 들어봤습니다.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좀 낙폭이 나오고 있고요. 한국가스공사 등도 최근 주가 상승분에 비해서는 좀 부진한 흐름을 많이 보여주고 있거든요. 네네, 이 그렇습니다. 부분은 또 저희가 어떻게 생각하면 좋을까요? 네, 유틸리티 관련주는 지금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 지금 장세에서 유틸리티 주식이 움직이는 그런 장세는 아닙니다. 유틸리티가 각광받는 유틸리티 주식이 각광을 받는 타이밍은 향후에 이제 어떤 실정작이 끝나면서 금리를 올리는 타이밍이 아마 그때부터는 좀 유틸리티 관련주들이 움직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경기 방어적인 성격의 주식들이 갈 지금 장이 아니기 때문에 어떤 유동성이 포함된 실적 관련 장이기 때문에 네. 실적에 거의 변동이 없는 유틸리티 주식은 지금은 중장기적으로는 사셔는 안 되는 타이밍이죠. 네네. 코스닥 쪽 넘어가서 좀 살짝 살펴보도록 할까요? 코스닥 네네. 시가총액 상위 종목군들 흐름도 좋아요. 오늘 지금 현재 상황 살펴보니까 코스피는 하락 전환됐는데 코스닥 같은 경우는 견조하게 상승 추세 유지하고 있습니다. 장중에는 520선까지도 한번 바라보는 그런 모습인데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이 SK컴즈입니다. 5% 넘게 오르고 있고요. 코스닥 괜찮습니까? 네, 코스닥 같은 경우에는 어떻게 지금 장세가 기관 장세다 보니까 약간 순환매가 좀 빨리빨리 돌아가는 그런 상황이 있습니다. 기관화 장세임에도 지금 지수가 이렇게 상단 부분이라든지 의미 있는 저항선이나 지지선 라인에서 움직일 때는 그에 대안으로 중소형주가 많이 좀 움직이게 됩니다. 근데 코스닥의 외국인과 기관 매수 종목을 살펴보면은 네. 지금 외국인은 계속해서 태광을 좀 많이 사주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태광을 지속적으로 매수하는 게 눈에 보이는데 저번 시간에도 말씀을 드렸듯이 같은 피팅 업종인 태광은 외국인이 많이 사서 관심을 가져도 괜찮지만은 상대적으로 봤을 때는 태광보다는 현진 소재 수익률이 더 좋을 것이다. 네네. 흐름이 더 좋기 때문에 같은 피팅 업체인 태광을 매매하는 것보다는 같은 피팅 업체인 현진 소재를 매매하시는 게 전략적으로 맞다고 보여주고요. 네네. 태광과 현진 소재 차트 움직임을 봐도 거기서는 약간 좀 극명하게 좀 갈리는 이제 상황입니다. 자, 태광의 차트와 같은 피팅 업체인 현진 소재의 모습을 보겠습니다. 네. 태광의 모습과 현진 소재. 자, 약간 이게 흐름이 좀 견조하게 움직이는 그런 상황을 보여주고 있고요. 현진 같은 또 이제 풍력 관련주인 기타 성광밴드라든지 네. 이런 종목들. 저번에 성광밴드 말씀드렸죠. 네. 성광밴드. 이런 주식들이 개인의 매수세에도 많이 붙을 뿐더러 상대적으로는 지금 업종 대표적인 용현 B&L, 동구 SNC 지금 태광의 국가에서 볼 것이 아니라 풍력 관련해서 피팅 반조부품들은 거의 다 같은 차트의 움직임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네. 이 종목은 태광을 외국인이 샀다는 의미는 풍력 부품주나 이제 피팅 업체에 대한 실적에 대한 호전을 보고 들어오는 것이기 때문에 기타 말씀드렸던 용현 B&L 현진 소재 동구 관련해서 대표적인 풍력진 동구 SNC까지 한 업종으로 포트폴리오 짜 두시고요. 네. 요런 종목군들은 개인의 매수에도 많이 몰리기 때문에 주가가 상승을 하게 되면 태광보다는 좀 오버슈팅하는 면이 성격이 좀 강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단기적으로는 좀 이제부터 좀 주의 있게 보셔야 될 종목이라고 생각을 하고, 네네. 그 외국의 기관 매수를 살펴보면은 지금 중소형주 중에서 그 실적 대비 저평가, 즉 성장성이 정체되어 있는데 전체적인 그 업종 평균 PER보다 떨어지는 주식들이 지금 많이 좀 올라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종목들이 이제 한번 급등을 시연하게 되면은 뭐 시장 대비 저평가니까 뭐 어떤 긍정적인 리포트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요. 네. 그 긍정적인 리포트가 나오기 시작할 때부터는 약간 좀 조심하시는 게 좋고, 왜냐면 KH바텍이나 여타 KH바텍을 예를 들어보면 휴대폰 부품주인데, 이런 부품주 같은 경우에는 자동차 부품주처럼 테마를 이루어서 어떤 상승하는 구간이 나올 수도 있겠지만은, 일단은 회사의 성장성 자체가 폭발적으로 이제 늘어나는 구조는 아니기 때문에, 네. 장기적으로 급등이 나오셨을 때는 쫓아가는 매수보다는 실적을 보고 전체 PER 업종 평균 PER에서 저평가돼 있을 때 중장기적으로 매매에 가담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 급등을 했다고 해서 쫓아가면 좀 낭패를 볼 수 있는 상황입니다. 네네. 그때 좀 주의를 부탁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스닥 쪽 상황까지 한번 살펴봤고요. 이 부품주 쪽으로도 말씀을 상당히 많이 해주셨습니다. 네, 지금까지 네이버 카페 고수엠에게 황성호 시삽과 함께 현재 시장 상황 그리고 또 투자 전략에 대해서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이번에는 특징을 보이고 있는 업종도 한번 살펴보도록 하고요. 증권사의 시선도 한번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 전화 연결되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오늘 원전 관련주들이 좀 돋보이는 그런 하루이지 않나라는 생각이 듭니다. 관련 소식도 좀 전해주시죠. 예, 터키 원전 수주 기대감이 고조되면서 관련주의 주가가 상승하고 있습니다. 업계에 따르면 어제 최경환 지식경제부 장관이 다음 달 G20 정상회의 기간에 터키 정부와 원자력 발전소 계약에 대해 협의한다고 밝힌 것이 호재가 됐습니다. 이에 따라 현재 한전 KPS, 한전기술 등의 주가가 들썩이고 있습니다. 한편 오늘 코스닥 시장에 상장된 IC코리아가 첫날부터 강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공모가 2,800원보다 높은 4,500원의 시초가를 형성한 뒤 장중 5,000원 이상 주가가 올라가기도 했습니다. 증권업계에선 스마트카드 업체로서 밝은 업황에 힘입어 IC코리아가 추가 상승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습니다. 네, 증권사들의 시선이 조금씩 엇갈리고 있습니다. 중소형주 강세장이 이어지고 있는데 이를 놓고도 꾸준히 이어질 것이다. 아니면 좀 이 추세가 꺾일 것이다. 이렇게 평가가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증권사들의 시선 한번 살펴보도록 하죠. 예, 최근 대형주 시장이 다소 주춤한 모습을 보이면서 당분간 중소형주 장세가 이어질 것이라는 의견이 잇따르고 있습니다. 네. 하지만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오고 있습니다. 신한금융투자는 오늘 어제 주식시장이 다소 하락했지만 추세적인 전환 가능성은 낮다며 다만 달러화 가치가 등락을 보일 수 있기 때문에 외국인들이 관망에 들어갈 것이라고 진단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대신 가격 부담이 크지 않고 아직 추가 상승할 만한 재료가 풍부한 코스닥이나 중소형주 시장에서 수익률 게임이 나타날 것이라고 전망했습니다. 삼성증권도 현 주가지수 수준이 부담되지만 여전히 시장 유동성이 풍부한 데다가 투자 대안이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며 추가 상승 여력이 큰 중소형주에 당분간 매수세가 몰릴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우리투자증권 역시 코스피 시장이 상대적인 대안으로 코스닥 시장이 부각되고 있다며 다만 단기 급등은 주의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 이 증권사는 글로벌 투자 심리와 외국인 매매 패턴 변화 조짐으로 코스피의 조정은 더 이어질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그러나 중소형주 수익률 게임이 조만간 끝날 것이라는 의견도 나왔습니다. 현대증권은 코스닥 강세를 즐기되 깊이 빠지지 말아야 한다며 주식시장의 수익률 게임이 조만간 끝날 위험이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서울경제신문 증권부의 윤경환 기자와 함께 증권사들의 시각까지도 꼼꼼히 살펴봤습니다. 도움 말씀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네, 잠시 후에는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는 코너가 이어집니다. 전화 주셔도 되고요. 홈페이지에 글을 남기셔도 됩니다. 서울전화 3153-2611번, 2619번으로 현재 접수를 받고 있고요. 홈페이지 게시판을 통해서 종목 상담 요청하시면 되겠습니다. 저는 잠시 후에 뵙겠습니다. 네,
네, 저희가 앞에서 살펴봤었던 관심 종목군들 흐름을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리딩투자증권 하창봉 과장님께서는 반도체 장비 부품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가져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고 SNU에 대한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그동안 좀 상승폭이 나왔기 때문에 조정 시에 한번 매수에 가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그 수준까지 내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죠. 네, 오늘 좀 하락하고 있네요. 1.7% 내리면서 14,3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매수가로 14,200원 선 이하를 제시해 주셨는데 좀 조금은 더 기다리셔도 될 것 같고 급하시다. 그런 분들께서는 분할 매수 관점에서 접근을 하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LCD, OLED, 그다음에 태양광, 반도체 산업 관련주로서 좀 분류가 되어 있고요. 성장성이 계속해서 이어질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또 내려주셨습니다. 이 목표가로는 18,000원을 제시해 주셨고요. 손절가는 12,500원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SNU 흐름 저희가 지금까지 살펴봤습니다. 네, 그리고 이트레이드 증권 김지롱 실장께서는 엔터테인먼트 관련주, 바이오 관련주를 각각 두 종목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먼저 SM과 그리고 차바이오엔 이렇게 두 종목을 말씀을 해 주셨는데 SM 같은 경우는 소녀시대 일본 진출 기대감 때문에 최근에 좀 많이 상승하고 있다. 앞으로도 성장성이 기대가 된다라고 평가를 해 주셨습니다. 하지만 급등한 면이 없잖아 있기 때문에 당장 진입하기보다는 조금 기다렸다가 매수를 한번 해보는 게 수익률 면에서도 큰 도움이 될 것이다. 이렇게 평가를 내려주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주가 흐름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SM 보시겠습니다. 네, SM 오늘 0.5% 내리면서 19,750원 선의 거래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일단은 시초가에 한번 가담해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는데 좀 내리는 그런 모습이고요. 목표가로는 25,000원 선을 제시해 주셨고요. 2차 목표가로 22,000원 선까지도 제시를 해 주셨습니다. 손절가로는 18,800원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네, RNL 바이오라든지 기타 기업들이 좀 있지만은 일단 오늘 저희가 살펴본 기업은 차바이오엔입니다. 시초가에 한번 접근을 해보자라는 말씀을 해주셨지만 마찬가지로 좀 조정 시에 매수에 대한 말씀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화면 함께 보시면서 매수가까지 내려왔는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장중에는 좀 내려가는 모습을 보여주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현재는 보합권에서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고요. 차바이오엔 일단 줄기세포 상용화가 좀 기대가 된다 이런 말씀을 해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좀 고무적이다라는 평가까지 내려주셨습니다. 목표 가격으로는 14,400원, 손절가로는 12,000원을 각각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투자해요소 시간입니다. 여러분께서 직접 참여하실 수 있습니다. 서울경제TV 홈페이지 게시판에 글을 남겨주셔도 되고요. 전화를 통해서 참가 신청을 해주셔도 됩니다. 서울 전화입니다. 3153-2611번, 2619번으로 전화를 주시면 저희가 상담 요청을 현재 접수받고 있습니다. 많은 참여 바랍니다. 오늘 저와 함께 해주실 분, 다음 카페 주식114의 정양환 전문가입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코스피가 좀 조정을 받고 있네요. 또 0.3% 내리고 있고 점차 낙폭을 키우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요. 현재 상황 어떻게 보십니까? 네, 지금 대형주 위주로 조금 큰 폭의 좀 조정이 나오고 있습니다. 어제 네. 조정 이후에 오늘도 역시 조정. 아침에 양선으로 출발했지만 지금은 지금도 역시 기관들, 투신들 일부 군들이 매도세가 지금 이어지고 있고요. 그리고 코스닥 시장은 아직까지 강한 흐름이 지금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래서 대형주 위주의 어떤 차익 실현 매물이 좀 많이 나오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됩니다. 네, 대형주 쪽으로 한번 관심을 슬슬 가져보는 것도 나쁘지 않겠네요. 네, 지금 조정을 조금 네네. 더 하셔야 되겠죠, 아무래도. 네네. 네, 조정이 어느 정도 있어야지만이 이제까지 많이 올랐던 종목들은 조정이 불가피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어떤 종목들이 오늘 또 상담 목록 위에 올라와 있을까요? 전화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네, 매수하신 종목 있으십니까? 네, 차바이오엔 하고요. 네. XTX 하고 있습니다. 네, 차바이오엔 그리고 STX. 차바이오엔은 저희가 관심 종목으로 저희가 살펴봤었는데 네. 수익이 좀 있습니까? 예, 1,500원에 샀습니다. 20%. 싸게 사셨네요. 1,500원에 매수하셨고 20% 현재 네.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오늘 조금 조정을 받고 있긴 한데 그래도 네. 지금 수익이 거의 한 20% 이상 나신 것 같은데요? 네네. 네. 매도 시점이 궁금하신 거죠? 네네. 네. 먼저 차바이오엔 먼저 상담을 하고 STX 네. 차차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수익 내신 거는 먼저 축하를 드려야 될 것 같고요. 네, 먼저 수익 내신 거 좀 축하드립니다. 네. 그 차바여행 같은 경우는 최근에 흐르면서 아주 상승이 좋았었죠. 네. 상승이 좋았었고 차바여행 같은 경우는 줄기세포주의 이제 상황화가 가시되지 않았나 이렇게 해서 어제 좀 급등을 했거든요. 어제 조금 급등을 했었는데 네. 오늘은 조금 조정 구간입니다. 그래서 지금 물량을 한 20% 정도 가지고 계신다는데 네. 조금 더 가지고 계시면서 일단은 14,000원대죠. 죄송합니다. 14,000원대 어제 좀 돌파를 했거든요. 그래서 어제 14,000원대 돌파했는데 여기서 조금 착시를 하셨으면 좋았는데 차바여행 같은 경우는 조금 더 들고 계시면서 15,000원 정도까지 보시면 되겠고요. 15,000원 정도 단기적으로 말씀드린 겁니다. 단기적으로 15,000원. 조금 더 중기적으로 말씀드리면은 한 18,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조정 구간이 13,000원대를 깬다면은 여기서는 일부 한 50% 정도 차익실을 하시면서 네. 일단은 빠져나오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겠습니다. 13,000원 정도까지 내려오면은 일단 이익 실현에 나서고 한번 대응을 해보자. 네. 말씀이신 거죠? 근데 제가 보기에는 13,000원까지는 안 빠지라고 좀 보고 있습니다. 제가 조금 위험성을 말씀드린 거고요. 네. 지금 추세 괜찮고 오늘은 조정 구간이지만 앞으로도 상승할 것이라 보고 있습니다. 네. 중소형주 쪽으로 좀 조정이 있을 수도 있다. 앞에서 저희가 증권사 시각을 통해서 살펴봤었거든요. 네. 일단은 중소형주 강세장이 이어진다고 보시는지요? 아니, 중소형주는 단기적으로 네네. 지금 테마주들 흐르면 한 3박 4일, 5박 6일 정도 이래 흐르거든요. 네. 그 위에 조정이 깊을 수 있으니까 중소형주들은 좀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좋을 듯 합니다. 네. 그와는 좀 차별적으로 차바이엔 쪽은 좀 전망이 밝다. 네, 차바이오는 앞으로 조금 더 보셔도 네. 될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차 바이오엔 살펴봤고요. 이번엔 STX 상담을 해봐야 되겠죠?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23,000원에요. 23,000원이요? 네. 수익이 꽤 있으신 편인데요? 네. 네. 비중은 어느 정도 네. 갖고 계십니까? 20% 있습니다. 네, 주식을 굉장히 잘하시는 것 같은데요. 아, 네. 비중의 20% 그리고 또 22,000원 정도에 매수를 하셨다. 23,000원에 매수하셨다. 이런 말씀이신 네. 거죠? 네. 네, 알겠습니다. 매도 시점 마찬가지로 네.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네. 네, STX는 제가 지지난주에 한번 몇 번 정도 상담했는데요. 사실 지금이 목표가입니다. 목표가고 여기서 목표가 돌파하면은 4만원에서 5만원 보라고 말씀드렸거든요. 네. 그래서 제가 지금 보기에는 STX 추세는 괜찮습니다. 그리고 조선주가 오늘 또 역시 어제는 조정받았지만은 오늘 역시 좀 반등이 좀 일어나고 있고 제가 보기에는 1차적으로 4만원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조금 상향 쪽으로 보시고요. 상향 쪽 보시면서 대응하시고 1차적으로 4만원 쪽 강하게 돌파한다면 5만원까지 보시면서 하시는데 5만원까지 보기에는 연말에 넘어야 되겠죠. 아무래도. 그래서 조금 지금 수익 나셨는데 지금 파신다는 생각보다는 네. 조금 더 들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드리고요. 만약에 3만원 이탈한다면 여기서는 50% 정도는 빠져나오자 이렇게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두 종목 저희가 상담을 해봤습니다. STX 그리고 또 차바이오엔 모두 다 수익을 거두고 있는 구간이고 그 일정 선을 저희가 제시를 해드렸습니다. 그 선 이하로 내려갈 경우에는 일부 물량을 좀 정리를 하자 이런 말씀을 들어봤습니다. 두 종목 상담을 했는데 도움이 좀 되셨습니까? 예, 예. 많이 도움 됐습니다. 네. 앞으로도 성공 투자하시기 바랍니다. 예,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다음 전화 또 빨리 받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한솔 LCD하고 이스 에티스입니다. 예, 한솔 LCD 먼저 상담을 하도록 하죠. 예,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53,000원에 25%예요. 53,000원에 매수를 하셨고 25% 보유하고 계신다고요? 그래서 이게 언제쯤 매도 시기가 언제쯤 되나 싶어서 궁금해가지고요. 네네. 일단 수익 축하드리고요. 네. 네, 저희가 구체적으로 전략 짜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한솔 LCD 살펴보죠. 네, 지금 한솔 LCD는 역사적인 지금 신고가를 지금 내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지금 이 종목은 역사적인 신고가는 아니지만은 지금 원래 신고가를 내고 있습니다. 죄송합니다. 근데 이 종목은 지금 조금 추세가 지금 아직까지는 꺾이지 않았고 아직까지는 상승 탄력이 있다. 지금도 매수의 관점을 두어도 괜찮은 종목입니다. 그래서 1차적으로는 좀 짧게 보면은 한 7만 원 선보험 대응하시면 되고요. 7만 원 돌파한다면은 한 10만 원까지 보는데 10만 원까지 보기에는 올해에 지나서 내년까지 봐야 되고요. 좀 짧게 본다면은 7만 원 선에서 한 50% 이익 실현 하시고 나오시고 그리고 일단은 지금 매수세가 좀 붙고 있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네. 시장이 지금 좀 약세 흐름이지만은 이 종목은 매수세가 붙고 있다. 이렇게 보시면서 조금 더 가지고 계시는 그런 전략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일단 조금 더 가지고 가보자 이렇게 말씀을 해주셨습니다. 한솔 LCD 상담을 해봤고요. 한솔 LCD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네, 잘 알았습니다. 네. 네, 현 시점에서는 저 매도 할 필요가 없네요. 좀 이익 남았다고. 네, 조금 기다려달라고 네. 말씀하시네요. 예, 알겠습니다. 네, 다음 종목 이수엣지스 갖고 계신다고요? 네, 그게 좀 많이 좀 손해가 오래돼가지고요. 네. 이걸 좀 어떻게 하면 좋겠는지 지금 그게 궁금해가지고. 네. 그 매수가 비중 말씀해 주십시오. 2만 원에 25%거든요. 2만 원에 25%고 비중은 한솔 LCD와 좀 비슷하게 매수를 하셨는데 네, 이거 일단은 좀 손실 오래됐어요. 예. 손실이 좀 깊게 나오고 있기 때문에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좀 횡보하는 움직임이에요. 네. 그다지 네. 큰 움직임을 보이지 않았고 쭉 유지하고 있는데 어느 시점에서 한번 방향성이 결정이 되면은 그 방향으로 갑자기 쏠리지 않겠습니까? 네, 어제 조금 네. 제약주들이 좀 반등이 있었는데요. 오늘은 조금 조정을 받고 있고, 그렇지만 이수협지수 같은 경우는 지금 2만 원대 매수를 하시는데 사실은 2만 원대까지 가기는 조금 힘들 것 같습니다. 네. 당분간은요. 그래서 2만 원대까지 가려면은 시간도 오래 걸리고 또 지루한 게임이 될 것입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수협지수는 일단 16,000원대에서 17,000원대 구간에서 올라온다면은 여기서는 조금 50% 정도는 좀 비중을 줄이자. 네. 그렇지만 오늘 약세 흐름이거든요. 그렇지만은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이수협지수는 13,300원대에서 지지가 나왔기 때문에 오늘 약세지만은 또 다시 반등 가능하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매매 동향에서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적으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기관들은 물량이었고요. 그래서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앞으로 좀 상승할 것이다. 그 조정은 오늘 조정은 조금 일부 어제 단타 물량 아래 단타 물량들이 좀 나오는 것이다 이렇게 생각하시고 1차적으로 16,000원, 17,000원 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조금은 지금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2만 원 선에 매수를 하셨고 네. 지금 16,000원, 17,000원 선에서 일부 물량 정리해보자. 좀 부담스러운 건 사실입니다. 손실이 있을 때. 네. 네. 이럴 경우에는 좀 투자를 어떤 식으로 하는 게 좋을까요? 지금 우리 시청장님이 조금 손절 가격을 좀 놓치셨거든요. 네. 그래서 이런 어떤 그 테마주 흐름은 대체로 한 마이너스 한 10% 정도에서 자르는 그런 발빠른 대응이 중요하고요. 네. 그리고 수익이 낼 때도 만약에 막 한 10%에서 20% 수익 났다면은 바로 한 50% 이익 실현하시고 나머지 물량을 들고 가는 네. 그런 어떤 바스켓 매매의 어떤 좀 중요한 점이 있죠. 그래서 좀 짧은 매매를 좀 권해드립니다. 네. 이수엣지스 저희가 상담을 해드렸는데 추가 질문 있으십니까? 네, 잘 들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수고하십시오. 네. 참 종목 선택하기도 어렵고 많은 분들께서 주변 분들 말씀을 듣고 종목을 선택하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 종목이 어떤 종목인지 그 내용을 모르시는 분들도 상당히 많기 때문에 이번 기회를 통해서 정영환 전문가께서 관심을 갖고 계시는 종목이 있으면 말씀 좀 해주시고 기업 소개까지 함께 좀 말씀 들어보도록 하죠. 네, 제가 이제 오늘 추천을 해드릴 종목이 하나 있는데요. 네. 지금 금호전기입니다. 금호전기인데 금호전기는 최근 흐름에서 보면은 저점을 찍고 조금 올라가는 종목입니다. 그래서 이 종목에 대해서 이제 설명드리면은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사실은 CCPL이라고 사실은 그 일반 전구죠. 일반 전구의 수요 악화로 해서 조금 많이 하락을 했습니다. 그래서 매출은 707억이고 영업이익은 551억 좀 전망되고 있습니다. 그렇지만은 LED 부분에서 지금 이제 가시화가 되고 있고요. 네. LED 부분 수직계라 쉽게 말하면은 금호전기에서 다 생산을 한다고 보고 있으면 됩니다. 그래서 사실은 LED 부분은 대체로 기업들이 어떤 하청을 주고 나는데 금호전기 같은 경우는 수직 계열이 되어 있기 때문에 앞으로 3분기부터는 실적이 좀 가시화되지 않을까 이렇게 지금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지금 이제 44,900원대 지금 매매가 되고 있는데요. 네. 이 종목은 44,700원 정도에서 매수를 하시면은 1차 목표가는 5만 원대를 보시면서 매매를 하시고요. 그리고 좀 더 중기적으로 보신다면은 한 6만 원까지 보시는데 일단은 많이 지금 시장에 비해서 많이 지금 조정을 많이 받은 종목이기 때문에 네. 지금 추천을 해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 종목은 지금 이제 어제 이제 양매수가 들었습니다. 어제 양매수가 들었기 때문에 앞으로 이 종목은 반등만 남았다. 지금 오늘 조정 구간이지만 조정은 괜찮다 이렇게 보였습니다.
그렇다면 매수가를 어느 정도로 구체적으로 한번 들어가 보는 게 구체적으로 좋을까요? 말씀드리면은 44,600원, 700원, 500원까지도 괜찮고요. 네. 오늘 만약에 종가에서 지금 못 사시면 종가에서도 지금 매수를 하셔도 괜찮을 듯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금호전기 말씀을 해주셨고요. 매수가로는 44,500원 선까지도 한번 매수를 한번 해볼 수 있는 그런 권역이다. 네, 그리고 손절가는 42,000원을 드리겠습니다. 42,000원. 수익률은 어느 정도로 보는 게 좋을까요? 수익률은 네. 한 20%에서 30% 정도 네. 봅니다. 네, 20에서 30%. 금호전기 오랜만에 저희가 관심 종목을 한번 들어봤는데, 네, 한번 저희가 기대를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전화 연결해 보도록 하죠.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보유하고 계시는 종목 어떤 종목이죠? 크로바이텍하고요, RNL 바이오요. 크로바이텍, RNL 바이오. 네. 일단은 크로바이텍부터 살펴보도록 하죠. 얼마에 매수하셨습니까? 7,600원이요. 7,600원이요. 네, 비중 어느 정도 되시죠? 한 20%요. 20% 가지고 계시고 7,600원. 지금 상당히 높은 가격에 매수를 하셨네요. 네. 네, 오늘 같은 경우도 좀 하락을 하고 있고요. 크로바이텍 어떤 점이 궁금하십니까? 이게 지금 제가 300주를 가지고 있는데, 이걸 지금 팔아야 되는지, 그냥 손해보고, 아니면 그냥 네. 그대로 가져가야 되는지. 네, 보유 주식 수가 300주라고 말씀하셨습니까? 네. 300주 가지고 계시고 이게 20% 정도 된다 그 말씀이시고요. 매수를 언제 하셨습니까? 모르겠는데 꽤 오래됐던 것 같아요. 네, 보유하신 지는 꽤 되셨고요. 저희가 차트 분석 그리고 또 뭐 수급 분석까지 한번 해보고요. 추가적으로 전략을 좀 짜드릴게요. 네. 네, 알겠습니다. 크로바이텍. 네, 크로바이텍은 지금 이제 만 원대 매수를 하셨다는데 사실은 좀 높은 가격이죠. 7,600원에 매수. 7,600원이요? 네, 네. 7,600원대 매수하시면은, 지금 가격 대비해서는 참 사실 높은 가격이죠. 네. 최근에 3개월 이전에는 7,000원대가 온 적이 없습니다. 그래서, 네. 지금 매수하신 지가 참 오래됐고, 그리고 7월 달에 보면은 7,000원대 살짝 찍었다가 내려왔는데요. 이 종목은 지금 이제 많이 하락하는 부분에서 이제 상승 구간에 있습니다. 그래서 조금 더 기다리시면서 대응하시면 좋고요. 오늘은 물론 조정 구간이지만은 어제 갭 상승해서 좋은 흐름. 사실은 어제의 어떤 그 테마군들이 좀 많이 좀 좋았거든요. 그래서 오늘은 좀 차익 실현 구간이 좀 나오고. 네. 그리고 이제 일단은 6,000원 선 돌파하면은 이 종목은 우리 매수가까지는 좀 단기적으로 힘들고요. 네네. 그리고 7,000원 선까지 올른다면은 여기서 만약에 강하게 흐른다면 가지고 계시면서 상향으로 보시는데 지금 테마주들 흐름이 사실은 어제 이틀 정도의 흐름이 강한 흐름 네. 또 오늘 조정 또 내일 또 조정을 받을 것이라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조금 더 매수가까지 보기보다는 6,000원에서 7,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6,000원에서 7,000원 선으로 좀 대응을 하시는데 일단 손실이 있으시기 때문에 좀 아쉬워요, 이분도. 네, 지금 이제 손실 부분에서 지금 이제 매수하시는 부분에서 손실 부분이 있기 때문에 네. 이분도 조금 손절가 놓치셔가지고 네. 근데 사실은 우리가 기술적 분석 보면은 이제 장기 이동 평균선들이 이제 슬슬 내려오고 있기 때문에 네. 상승의 여력은 남아 있다 이렇게 보고 있습니다. 네. 크로바이텍에 대한 말씀을 드렸는데 일단은 손절 시기를 놓치셔서 저희가 말씀을 드리기엔 좀 제한적인 부분이 분명히 있습니다. 추가적으로 궁금하신 점 있으십니까? 아니요. 힘내시고요. 다음 종목 상담 빨리 한번 해보도록 하죠. 네. RNL 바이오 가지고 계신다고요? 네. 네. 매수 가격 비중 말씀해 주세요. 6,200원이요. 다시 한번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6,200원. 6,200원에 매수하셨고 비중은 어느 정도 되죠? 30%요. 30% 가지고 계시고요. RNL 바이오 저희가 앞에서 차 바이오엔을 한번 살펴봤었는데 한번 이 종목도 한번 진단을 내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네, RNM 바이오는 이제 그 2분기 실적에서 네. 이제 실적 발표가 났는데 사실은 조금 더 하향했다 이렇게 해서 좀 많이 빠졌죠. 네. 많이 빠진 이후에 좀 바닥을 다지면서 3,500원, 600원대 바닥을 다지면서 이제 좀 상승 구간이 있습니다. 오늘 마찬가지로 이수 앱지수 같은 테마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조금 조정 구간이고요. 그리고 1차적으로는 5,000원. 사실 손절가는 못 드리겠습니다. 조금 위에 잡았기 때문에. 그래서 2차적으로 6,000원. 단계별로 사실 테마주들은 제가 이제 말씀드리지만은 테마주들은 단계별로 좀 보시는 게 좋거든요. 그래서 네. 조금 시장의 주도주 같은 경우는 지금 예를 들어 조선주라든지 이런 종목들은 중장기로 가져가시면 좋고, 이런 테마주들은 단기적으로. 그리고 매매동에서 보면은 이제 기관들이 매수가 들어오기 때문에 조금 더 상승 쪽으로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그래서 손절가는 안 드리고 5,000원, 6,000원 정도에서 7,000원까지 보시면서 대응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나마 좀 크로바이텍보다는 RNL 바이오 쪽에 좀 상승 동력은 남아있는 것 같다는 생각이 드네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크로바이텍, RNL 바이오 이렇게 두 종목 저희가 살펴봤습니다. 도움이 좀 됐습니까? 네, 감사합니다. 네, 힘내시고요. 네. 네, 궁금하신 점 있으면 또 연락 주시기 바랍니다. 네. 네. 이렇게 해서 너무 힘이 좀 없으시니까 저도 마음이 좀 불편합니다. 네. 앞으로도 좀 종목 선택을 좀 잘하셨으면 좋겠고, 정영원 전문가께서 말씀을 해주시기로는 뭐 손절가로는 한 10% 정도로 이렇게 좀 책정을 하는 게 좋겠다라고 말씀하셨는데, 뭐 그게 좀 큰 기준이 되면 좋겠죠. 네, 일단은 주식 투자는 기준을 좀 지키시면서 하시는 게 좋고요. 네. 그래서 큰 손실이 없는 조금 뭐 너무 큰 대박의 꿈은 좀 버리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지금 이런 유동성 장세에서는 짧은 매매가 좋을 듯 합니다. 네, 알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정영환 전문가와는 오늘 순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코스피가 하락하고 있습니다. 0.3%까지 아까 내려가기도 했었는데 현재는 0.1% 내리면서 1873을 가리키고 있고요. 코스닥은 여전히 강세입니다. 0.2% 상승하면서 현재는 517을 찍고 있습니다. 네, 마켓앤 센 증시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는 오후 2시에 라스트 성공 전략에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